오늘 덧술 이론하고요. 예. 그다음에 고도밥 시켜놓고 그리고 누룩 검사하고 또 지난번에 빚어둔 술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오신 분들 많으세요? 네. 지난번에 이제 밑술 했고 오늘 덧술이에요. 예? 예. 덧술이라고 하는 것은 위를 덮는 술, 보태는 술,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난번에 했던 술을 밑술이라고 그랬잖아요. 어? 밑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밑이니까 밑에다가 덮는다는 뜻이고 보탠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밑술은 왜 담는다고요? 밑술 담는 목적이 예. 예. 우량한 효모. 이게 첫째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효소가 있고, 젖산균, 예, 생성, 뭐 이게 있어요. 이제 이게 이루어지면은 말 그대로 당화하고 발효, 그 다음에殺菌에 대한 억제 능력을 갖는 밑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 소위 보태게 되지는데 이 보태는 술도 역시 목적이 있겠죠. 왜 보태는지. 첫째 술을 보태서 덧술을 하게 되는 목적이 첫째는 뭘까요? 첫째는 알코올 도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면은 우선 경제성이 좋아지고요. 예, 저장성이 향상되집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5% 알코올 도수 15% 이상이면 알코올 도수가 15% 이상만 되지면 상온에서 10일 이상 저장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코올 도수가 15% 이상 되지면 상온에서 10일 정도는 변질 안 되고 유지할 수 있다 이 계산이라는 거죠. 맛은 조금 변하기는 하겠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상온에 일단 오랫동안 노출되면 재발효가 일어나거나 맛이 변하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도수가 높을수록 그 변하는 게 더뎌지니까 술의 수명이 길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또 있을까요? 네, 아까 누가 얘기하시더만 술의 양. 술의 양을 늘릴 목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맛과 향을
예전에는 이게 제일 큰 목적이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됐죠. 맛이나 향이. 그래서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하고, 이것 맛과 향을 특히 좋게 하기 위해서 밑술에 특히 어떻게 했어요? 밑술을, 이걸 좋게 하기 위해서 밑술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밑술의 쌀 가공 방법을 다양하게 해요. 다양하게 하고, 덧술과 다르게 하고, 지난번에 오늘 덧술은 거두밥을 하지만 지난번에는 뭘로 했어요? 네, 다르게 하잖아요. 다르게 하고, 또 가공 단계를 어떻게? 단순하게, 복잡하게 해요. 복잡하게. 밑술의 쌀 가공 방법이 복잡해질수록 맛하고 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면 다 싫어하죠. 예, 일이 많고 귀찮고 오래 걸리고 하니까 다 기피한단 말이죠. 근데 좋은 술을 얻으려면은 복잡하게 가져가라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비유를 드리자면은 설기떡하고 인절미하고 만드는 공정이 어떤 게 더 복잡해요? 그럼 설기떡하고 인절미하고 어떤 게 맛있어요? 인절미가. 진짜로 맞아요? 찰기가 있어서 맛있는 거예요? 예?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것이 그럼 맛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마다 다르다 하니까 어떤 게 그럼 맛있냐고요? 떡이 어떻게 만들어지면 맛있어요? 소화가 잘 되는 게 맛있는 거예요. 소화가 잘 되는 게. 예? 소화를 잘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가공 공정이 복잡한 거예요. 소화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효모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예?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막 씹어야 맛이 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드시는 경우하고 입에 막 넣어도 그냥 스스로 녹는 것하고 어떤 게 맛있냐고요. 씹어야 맛있는 게. 예? 꼭 그런 쪽으로 어긋장 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장 이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는 어떻든 알코올도만 많이 뽑는 방법으로 알코올 도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이게 경제성이 높아지니까 그래놓고 이제 이렇게 되지면 실상 술이 맛이 없고 써지기만 해요. 이렇게 되지면은 이제 맛은 보태주면 된단 말이죠. 조미료 넣어주면은 맛은 얼마든지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설탕 대신에 꿀이나 설탕 대신에 아스파탐 같은 감미료가 개발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첨가물들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사실상은.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첨가물이나 어떤 인위적인 조작에 의한 것보다는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맛, 그다음에 그냥 자체 발효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 맛을 유지를 해야 그게 이제 좋은 술로 평가를 받고 이제 사람들이 전부 그런 제품, 그런 먹거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결국은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개인의 취향, 건강 때문에 그런다는 말이죠. 예. 건강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자기 존중감이 커질수록 마실거리,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술은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이 세 가지를 추구하려고 소위 덧술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고, 이 덧술을 반복할수록 이 덧술이에요. 덧술을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고, 덧술을 5번까지 해요. 기록에 하면 궁중에서는 덧술을 11번까지 한다, 11번까지 한다고 있어요. 예? 그럼 한번 술 한 가지를 비껴서 덧술을 그렇게 여러 차례 하게 되지면은 1차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재료가 많이 들어가요.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싸지는 거겠지, 점점. 그래서, 비싸질수록, 반복할수록 고가가 되고, 시간을 많이 요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는데, 단순히 시간을 많이 들이고, 인건비나 재료비를 많이 들이면 무조건 좋냐 이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예? 덧술을 여러 차례 한다 하면은 이 논리로 하면 한없이 알코올 도수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덧술을 많이 해도 알코올 도수가 올라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몇 퍼센트? 20%. 예. 결국은 20% 선에서 알코올 도수는 올라가지 않아요. 멈춘단 말이죠. 그래서 20% 이상을 증류주로 구분을 하고 20% 이하를 발효주로 구분을 하는 이유예요. 알코올 도수는 안 올라가는데, 알코올 도수는 안 올라가는데 계속 덧술을 하는 이유는 뭘까 하는 거죠. 단맛 많아지면 단맛이 나중에는 그러면 덧술을 한없이 하면 꿀 같아져야 되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맛은 순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알코올은 한계가 있는데, 올라오는 한계가 있는데, 덧술을 여러 차례 할수록 알코올 도수가 이 정도 되지면 소주보다, 지금 마시는 소주보다 더 독해야 되잖아요. 근데 맛이 순해진다고요. 덧술을 여러 차례 할수록 그냥 술이 덤덤하니 알코올 도수를 못 느낄 정도로 덤덤하니 싱겁게 느껴져요, 오히려. 근데 이제 마시고 나면 엄청나게 취하는 거죠. 네. 진득하게 취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덧술의 수가 적고 발효기간이 짧아질수록 마시면 바로 팍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 차례 덧술을 한 술은 마실 때는 이게 뭔 싱거운 듯 해요, 맛이. 그러고 마시고 나서 한 5분 있으면 이제 쫙 올라오는 거죠, 알코올. 네. 덧술을 하는 방법이, 첫째는 이와 같은 것을,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첫째는 밑술 쌀보다예요. 덧술 쌀의 호화도. 덧술 쌀의 호화도 익은 정도예요. 익은 정도를 낮게 가져가야 도수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 덜어보면은 밑술을 고두밥으로 해놓고 술이 다 익을 때쯤 되지면은 죽 써가지고 그 술에다가 덧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맛있다고 하더라. 근데 그것은 사실상 알코올 도수를 높이고 맛을 좋게 하자는 뜻보다는 양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술은 오래 둘 수가 없어요.
밑술쌀보다 덧술쌀의 호화도를 낮게 가져가야 술독에서 그냥 1년 둬도 이게 변질이 없는데, 밑술을 죽으로 했는데 덧술도 죽으로 해버리거나 밑술을 거두밥으로 했는데 덧술을 죽으로 해버리면은 이 술은 수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금방 변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응? 덧수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덧수가 안 올라오면 밑술이 죽이 되지 물을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술이 순해져요. 덧수가 낮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변화를 갖고 이제 이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다 된 술에다가 죽을 써서 투입을 하게 되지면은 간단한 효과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여름철 같은 때, 요새 또 특히 탄산음료에 길들여진 세대들한테는 다 된 술에 찹쌀죽을 섞어서 넣어주면은 그 쌀죽이 이제 당화되고 발효된이라고 탄산을 만들어내죠. 응? 그러니까 술을 담아서 덜 익은 술을, 덜 발효가 끝난 술을 병에 담아두면 탄산이 계속 올라와요. 응? 근데 이제 그게 맛있다는 사람이 있고, 잘 아는 사람, 아, 이게 골치가 아프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란 뜻입니다. 어떻든 덧술쌀의 호화도를 밑술쌀보다 가급적이면 호화도가 많이 낮게끔 가져갈수록 알코올 도수가 올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생각이 안 나요. 그저께 하고 왔는데 생각이 안 나요. 가능한 거두밥이 좋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거두밥이 좋다. 왜요? 거두밥으로 하면 예? 여기서 이미 설명했는데 또 하려고 이거 쓰겠어? 청주를 얻을 수 있다는 건 맑은 술을. 청주가 값이 높다 뜻입니다. 청주가. 제가 그 시골에 돌아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비들한테 술 배울 때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왜 쌀을 씻어 꼭 쪄서 술을 빚냐 하는 것이었어요. 평생 거두밥을 쪄서 술을 빚어왔는데 왜 할머니 꼭 거두밥을 쪄서 해야 돼요? 먹다 남은 밥이거나 집에서 밥들이 많이 있는데, 끓인 밥은 누구라도 할 줄 알잖아요. 결혼한 주부면 다 밥은 할 줄 알아. 아무리 못해도. 거두밥은 못 쪄도. 그냥 끓인 밥 갖고 하면은 편할 텐데 왜 거두밥을 쪄서 하냐 그러면, 거두밥을 쪄서 해야 술이 대진다. 집에서 먹는 밥 갖고 하면은 술이 쉬어진다고 답을 해요. 근데 왜 그런지를 몰라. 이유가 맑은 술을 얻기 위한 거예요. 거두밥은 익혀서 식혀놓으면 쌀알이 탱탱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먹은 밥을 식혀놓으면 어때요? 물러지, 진뭉개져 버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끓인 밥은 쌀알 표면이 어때요? 살점이 잘 떨어져 나가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거두밥은 살점이 잘 안 떨어져 나간다면, 그게 맑아진다는 뜻입니다. 거두밥이 아까 밑술보다는 호화도가 낮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올라오는 거고, 결국은 크게 덧술하는 목적은 이거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응? 두 가지라고. 그러니까
특히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금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쌀이 많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쌀이 귀했다는 뜻이란 말이죠. 어? 우리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젊은 것들은 태어나기 전에 부모들이 살았을 때 쌀밥을 배불리 먹고 살았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쌀밥 배불리 먹고 살았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었어요, 집집마다. 저도 시골 출신인데 제가 명색이 종손인데 쌀밥을 먹을 때가 할아버지하고 겸상을 하면은 저만 유일하게 할아버지가 한 숟갈 제 보리밥 위에다 얹어준 게 전부였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평생 쌀밥을 드셨는데 다른 식구들은 아무도 쌀밥을 못 먹어요. 할머니까지도. 근데 할아버지하고 겸상하면은 할아버지가 꼭 제 보리밥에다 밥 한 숟갈, 쌀밥 한 숟갈 얻어준 재미. 그것 때문에 할아버지하고 겸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 밥상에는 생선도 올라가고 고기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동생들이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근데 너는 그렇게 먹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건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학교 가서 물어보니까 보리밥도 못 먹고 다니는 친구들이, 굶고 다니는 친구들이 부지기 있어요. 그거 몰랐죠.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애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만에 동창회 가서 만나고 이렇게 했더니 친구들이 저를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는 너희 집이 잘 살았는지도 모르냐 그러더라고. 난 몰랐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굶고 학교를 다니고 늙은 호박 삶아서 그거 한 조각 먹고 학교를 다녔대요. 응? 거의 몇 끼를. 그러니까 식량이 얼마만큼 귀했고 그 귀한 쌀 가지고 술을 빚는다고 했을 때 이 술을 지금처럼 한독 걸려갖고 하루에 다 처마셔버리고 그런 상황은 아니죠. 술 한 대방에 술 빚어 놓으면은 이거 다 떨어질 때까지 오래 두고 써야 되니까 손님 접대 쓰고 가용의 제사나 이런 여러 가지 행사에 써야 되니까 돛술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흐린 술은 싼 술이고 맑은 술이 귀한 술이고 비싼 술이었으니까 가급적 맑게 빚어야 됐단 말이죠. 그 맑게 빚는 방법 하나가 고두밥으로 빚는 방법이었어요. 고두밥으로. 네. 그래서 방법으로 이렇게 가는데 세 번째는 자, 쌀 한 가지 것, 쌀만 넣는 방법이 있고, 쌀과 물을 넣는 방법이 있고, 쌀과 누룩, 물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응? 이 중에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게 제일로 좋은 술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제일로 좋겠어요? 첫 번째. 네. 왜요? 맛과 생활도 좋고 물을 젖쌀. 네. 술값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술값으로 보면 술값으로 본다가면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맛하고 향이 어떤 것이 좋냐 하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이 방법은 양이 많이 나오는 방법입니다. 예? 이것은 양이 적어요. 이것은 양도 많고 도수도 높고 이랬습니다. 그럼 이 방법하고 이 방법에서 어떤 게 도수가 더 높을까요? 그럴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네. 쌀과 물이 있는 게 이게 도수가 더 높습니다. 응? 지금 일보다.
결국은 물은 용매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용매가 활동이 활발해지면은 발효가 더 잘 되죠. 이건 활동이 더 둔해지니까 알코올 생산량도 사실은 떨어져요. 그런데 맛은 진해지는 거죠, 이게. 이게 진한 맛이 나는 거고, 이건 슴슴한 맛이 나는 거고, 이것은 독하고 진한 맛이 나요. 근데 가치로 보면은 이게 3등인 이유는 마지막에 다시 누룩이 들어가면은 이 술에서 누룩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덧술에는 누룩을 쓰지 않는 것이 좋은 맛, 좋은 향을 살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집니다. 근데 이제 양이 적어지고 맛은 진해지지만은 향이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이게. 향이.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밑술에 물을 이해되세요? 밑술 빚을 때 물을 끓인 물을 썼으면은 덧술의 물도 끓인 물 쓰고 밑술에 끓은 물을 생수를 썼으면은 덧술의 물을 생수나 이건 탕수도 가능하죠. 네. 예? 자, 그럼 밑술의 물을 탕수로 썼으면은 덧술의 물을 생수로는 안 됩니다. 불가하다. 왜요? 예, 오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에는 생수에는 미생물이 많죠. 살아있죠. 그래서 오염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요? 우리 같이 전통 누룩을 안 쓰고 조효소제나 배양 효모를 쓸 경우에는 발효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또 젖산을 투입해 주는 경우는 굳이 이거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쓰는데 우리 누룩 갖고 술을 빚을 때는 이것은 지키셔야 돼요. 예? 지키셔야 된단 말이죠. 자, 이것이 이제 덧술하는 방법인데 방문주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방문주를 술 빚는 방법에서 유래된 술이라고 하는 말씀 드렸어요. 예? 주방문에 의한 술 빚는 방법으로 탄생한 술이 방문주다. 물론 이제 이 방문주하고 똑같은 술이 하나가 또 있어요. 방문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이 술을 안 하는데 이 술도 술 빚는 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문에는 법주라는 술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민간에 경주 쪽에 가면 법주라는 술이 나와요. 예. 큰 회사에서 나오고 가정집에서 만들어지고 한 법주가 있단 말이죠. 근데 원래 그것은 없었던 술 이름이 생겨난 것은 이거 술 빚는 법대로 빚는 술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방문주가 그랬듯이. 근데 이 술에서 그런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문주 덧술의 술 빚는 방법의 특징을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조심스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술 빚는 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와인도 마찬가지고 맥주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술 빚는 공식이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아직까지 술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고 그 교육제도를 도입한 사람이 최초의 저란 말이죠. 근데 이 교육제도를 도입했으면 우리 술 빚는 패턴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수백 년 동안의 술 빚는 방법들, 기록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패턴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패턴을 대변하고 있는 술이 법주하고 박문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테면 이러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미술에서 최초의 그러니까 술 빚는 법, 우리 술 빚는 법입니다. 우리 술 빚는 법에서 미술이라고 하는 것을 빚는 성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최초의 죽이었어요. 죽이었다가 이것이 범벅으로 바뀝니다. 범벅으로 바뀌다가 백설기로 바뀌어요 또. 그리고 실제로 박문주라고 하는 술도 죽으로 빚는 술, 범벅으로 빚는 술, 백설기로 빚는 술이 있어. 박문주면은 예를 들어서 박문주가 공식 술 이름이었으면은 박문주는 죽이면 죽, 범벅이면 범벅, 백설기면 백설기로 빚는 방법이 정형을 이루는 거죠. 근데 이 박문주에서만은 어떤 때는 죽으로 빚고 어떤 술에서는 범벅으로 하고 어떤 술에서는 백설기로 하더란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고 나타났는가 하고 봤더니 이 죽이 제일로 발효는 잘 돼요. 근데 사수에 갔어요. 얼음만 넣지 말고 빨리 해 빨리. 그다음에 15분 어? 자, 이게 방법인데 이 방법으로 했는데 아까 이게 이제 죽 적고 하는 게 시간이 걸리고 인내력이 요구가 된단 말이죠. 이게 성질 급한 놈은 못해요. 응? 성질 급한 년도 못해. 차분해야. 지난번 죽 쓰는 거 말씀했죠? 성순지 죽 쓰는 거 안 했던가요? 아, 백설기만 했죠. 성순지 나중에 하게 되면. 죽은 이건 빨리 저을수록 죽이 안 끓어요. 천천히 저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끓이다 보면 탈 수도 있어요. 탈 수도 있죠. 누를 것 같으면 더 빨리 저어 막 사람들이 급해져. 그럴수록 더 천천히 저어야 죽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성질 급한 놈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성질 급한 놈은 이게 맞는 거예요. 급한 년도 맞고. 여러분들 중에는 놈도 연도 없으니까. 쌀가루에다가 그냥 팔팔 끓는 물 부어버린 게 이게 범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훨씬 이게 간편하고 편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질 급한 사람한테는 맞는 거죠. 근데 이게 성질 급한 대로 이렇게 했는데 방법은 맞는데 안 익은 쌀가루가 많이 나와요. 이게 하면 이게 이제 막 식초대합을 그 산패를 엄청나게 심해요. 그다음 항아리 밖으로 막 오바이트를 해. 술이 다 개어내요. 이게 이제 실필이 엄청나게 높아진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이 단계 뛰어넘으면은 에이 쌀가루는 쌀가루도 쪄버리고 물은 물대로 해갖고 섞어 버무려. 근데 백설기를 재보니까 지난번에 떡 삐득삐득하게 안 풀어지죠. 그것 때문에 그게 많아지면 술이 또 상패를 해요. 실패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백설기는 백설기대로 찌고 물은 물대로 끓여서 두 개를 섞으니까 쉽게 말하면 완벽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패턴들이 이렇게 죽으로 하는 방법, 범벅으로 하는 방법, 백설기로 하는 방법이 생기고 백설기를 가지고 다시 백설기 죽으로 하는 방법이 편법들이 생기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결국은 뭐예요? 사람 성향 따라서 이런 방법들로 변화가 옮아가는 거예요. 변화를. 이 얘기를 뒤집으면은 자기한테 맞는 술 빚는 스타일이 있다는 것이요. 각각 여러분들한테. 다
원래 방문주는 백설기로 하는 술이지만은 백설기가 이게 해보니까 안 풀어지고 삐뚤삐뚤 이게 때문에 술이 실패한 사람은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예? 이것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방법을 제대로 배워놓으면 이게 참 좋아요. 빨리도 되고 편하기도 하고 술 맛도 좋고 향도 좋고 이렇단 말이죠. 근데 이게 좀 까다로워요. 그런데 이제 성격이 차분하신 분은 차라리 이 방법으로 하면은 훨씬 더 술이 또 부드러워지고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패턴으로 이렇게 술 빚는 방법들이 생겨나고 이 단계에서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삶는 떡이 생겨져요. 응? 경단 아시죠? 경단. 끓는 물에 튀기는 경단. 경단이 만들어지는데 경단을 동그랗게 이렇게 하잖아요. 경단은 아주 잘 자라죠. 그렇죠? 잘 자란 떡을 삶아가지고 이놈 식혀서 술 빚으려 하니까 이 떡을 삶아가지고 삶을 때는 부드럽고 좋았는데 식으니까 콩같이 딱딱해져. 이놈을 일일이 잘게 쪼개갖고 누룩하고 섞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넣은 놈이 많아진단 말이죠. 알갱이가 떡의 크기가 적어질수록 식어지면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이제 크게 만드는 방법으로 발달을 해. 예?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가운데 부분이 안 익는 방법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납작하게 이렇게 빚는단 말이죠. 납작하게 빚는데 역시 가운데 부분이 설익는 경우가 생겨.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납작하게 빚어서 가운데 구멍을 뚫어버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잘 익는 게 생긴단 말이죠. 어? 이것이 구멍떡이에요. 어? 구멍떡으로 만드는 방법이 생겨. 근데 이게 또 구멍떡으로 만들어서 가운데로 구멍을 뚫으려니까 이게 떡이 너덜너덜해져.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떡을 이렇게 접어버려요. 송편처럼. 접어보니까 떡이 너덜너덜하고 매끈하게 들어가서 삶아진단 말이죠. 이 떡이 훨씬 술이 깨끗해집니다. 떡이 너덜너덜한 것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들이 생겨. 그렇게 삶는 떡 갖고도 이렇게 이제 변화가 또 보여요. 술빚기에서. 이게 있고, 치는 인절미가 있고, 개떡이 있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가면은 개떡이 나와요. 어? 그 술 빚는 방법이 점차 다양화되기 시작하는 것이 미술의 방법입니다. 근데 덧술도 똑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덧술에서 방법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째가 고두밥만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고두밥 플러스 물이 있고 세 번째가 고두밥 물 플러스 누룩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꼽자면은 네 번째 고두밥 플러스 누룩으로 하는 경우도 어쩌다가 등장해요. 어쩌다 등장하는데 이 방법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술에서 누룩취가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가급적 이 방법은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 경우는 밑술이 극히 불량할 때 넣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고 이 경우는 가급적 안 하는 좋은 방법인데 제일로 좋은 방법이 이 방법이고 이 방법을 하다 보니까 물이 적게 들어가면 술 치대는 게 혼화 작업이 힘든 경우도 있어요. 밑술이 워낙 또 적은 양. 예를 들어서 밑술량의 비율이 덧술에서 자, 밑술쌀 1이었을 때 덧술쌀을 가져가는데 1이 최소량이에요. 어? 밑술쌀을 지난번에 얼마를 했어요? 박문주. 2대 했어요. 2대 했는데 오늘 덧술을 최소 2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맛이 없어요. 쓰기만 하고 맛도 시큰틀틀하고 맛이 안 좋아.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좋은 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를 하냐? 2배. 그럼 4대가 되죠? 어? 4대가 되지면 술을 마실만 해요. 근데 더 좋은 방법은 4배예요. 4배. 물론 중간에 3배도 할 수 있어요. 3배도. 근데 4배를 하면은 이게 8대죠? 어? 8대지면 술 맛이 더 좋아져요. 그럼 5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10대가 되겠죠? 어? 이러면 더 좋아지죠? 술 맛이. 그래서 최대 10배까지. 10배면은 2마리죠? 예? 밑술쌀 2대에 덧술쌀을 2말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은 얼마 이상? 10배 이상은 불가 안 돼요. 밑술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덧술 쌀을 삭히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소화불량 걸린다는 뜻입니다. 전라도 말로 배가 짜고난다. 소화를 못해. 밑술이 이 덧술 쌀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완전히 간폐를 해버려요. 그래서 10배 이상은 안 하는데 최대 10배까지. 이게 가장 좋은 술이에요. 고두밥만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밑술량은 적고 덧술쌀 양은 많아지잖아요. 그럼 덧술의 혼화 작업이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겨난 방법이 2번이에요. 이렇게 되지면 힘들어지니까 물량을 넣어주는 거란 말이죠. 예? 이렇게 하니까 술 빚기도 편하고 양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쌀만 넣었을 때보다는 더 맛은 떨어져요. 예, 맛이 떨어져. 좀 싱거운 것 같아. 그래서 좀 술을 독하게 좀 진하게 느끼고 싶으면은 이 방법으로 동원이 되지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준단 말이죠. 예? 이렇게 되지는데 이제 사람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욕심이 무슨 욕심이 생기겠어요? 이 다음 단계가 되지면은. 예, 양을 늘려요. 똑같은 쌀, 예를 들어서 덧술 쌀에서 쌀 10배를 넣고, 예? 쌀 10배를 갖고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을, 예를 들어서 밑술쌀에 예를 들어서 10배를 가져갔다고 칩시다. 그럼 쌀도 1말 들어가고, 쌀도 2말 들어가고, 물도 2마리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제 더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물량을 예를 들어서 12배라든가 이렇게 늘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지면 이 술 맛이 갑자기 이상한 술 맛이 되기 시작을 해. 그리고 술 맛이 안 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술이 조금 더 많았으면 하는 욕심이 생기게 그게 발동한 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면은 이 물을 지금 이 방법에서는 이 물을 식히고 아까 밑술에서 끓인 물 썼으니까 덧술에서 끓인 물이죠. 식히고 고두밥도 식히고 예. 그러면 이제 이놈 2개 밑술 섞어서 술을 혼화를 하겠죠. 예? 혼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 방법보다 자꾸 핫바지 방귀새도 하나 둘 더 빠져나가요. 이 식히기 전에 물 팔팔 끓이고 식히기 전에 고두밥도 식히기 전에 쪄낸 고두밥에 이 물을 팔팔 끓는 물을 그냥 부어요. 부어 가지고 식혀. 그러면 이것이 진고두밥이 돼요. 진고두밥이. 그런데 물량 10배, 쌀량 10배 똑같은 비율로 들어갔는데 진고두밥을 만들어서 하면은 이 술이 그냥 이 방법으로 물 따로 고두밥 따로 섞었던 방법보다 술량이 많이 나와. 술이 빨리 끝나고 빨리 익고. 왜 그러겠어요? 예? 왜? 예, 고두밥의 호화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끓는 물을 한 번 더 익히는 셈이 되지잖아요.
그러니까 화도가 더 높아지니까 당화가 빨라지고 발효가 빨라지는 거예요. 화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수율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술 빚는 방법으로 방문주에 정착이 되져요. 그냥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밑술에서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덧술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술이 유일하게 방문주라는 거예요. 방문주. 다른 술에서는 이와 같이 밑술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덧술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덧술 고두밥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 가지 기록이 있더라도 다 거의 고두밥 형태로 가고, 어쩌다가 물 조금 넣는 방법으로 자리 잡기도 하는데, 방문주에서만 지금 밑술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방법, 덧술을 이렇게 다양하게 빚는 방법으로 빚는 주방문이 방문주에만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술을 통해서 우리 술을 빚는 방법에 밑술을 빚는 방법, 덧술을 빚는 방법, 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거의 우리 술 빚는 방법에 모든 방법들이 다 방문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술 이름으로 안 보고 술 빚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 각각 다르다 보니까 이제 편의상 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 방문주 이렇게 되진 거고, 500가지가 넘는 술에서 술 빚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술에서만 이와 같은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와 같은 현상을. 이건 중요한 술인 거죠, 사실상. 우리 술 빚는 패턴을 찾아볼 수 있는. 그래서 자, 이 얘기를 거꾸로 덧술하는 방법이나 밑술로 하는 방법이나 뒤집으면은 여러분들한테 뭐한데 이 얘기를 굳이 하냐 말이에요.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술을 하면서 100가지 술을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100가지 술을 해도 여러분 개개인의 입맛에 딱 맞는 술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100% 내 입맛에 맞는 술은 없단 말이죠. 이건 제가 그동안 하면서 교육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전문가반까지 강사반까지 딱 하고 나주면 마지막에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소장님 왜요? 그럼 아직까지 내 입맛에 맞는 술이 없대. 아니 지금 응용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덧술도 응용해서 하고 밑술도 응용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줬어. 이것은 자기 입맛에 맞는 술을 찾으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없기 때문에. 자기 성격에 맞춰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백설기로 하는 방법보다는 백설기 죽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백설기로 하는 술이 너무 예를 들면은 너무 들쩍지근하단 말이에요. 너무 끈적거린단 말이죠. 그럼 이 같은 방법으로 하면 끈적거리는 게 없어요. 너무 진한 맛이 떨어진단 말이죠. 어? 그럼 이 술보다는 이 술이 감칠맛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감칠맛이 지나치게 많아서 입에 쩍쩍 달라붙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단맛이 많은 술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방법으로 가면은 자기 입맛에 맞는 방법을 찾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걸 가르쳐 드리니까 자기한테 맞는 자기 술만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방문주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레시피대로 여러분들이 다 잘 빚어봤자 그 방문주는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원조가 나기 때문에. 저의 술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술 빚는 기술이 못하더라도 원조는 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문주 잘 빚는 것은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방문주를 가지고 밑술 방법, 덧술 방법을 응용해서 자기만의 방문주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보태면은 오늘 누룩 했어요. 자기 집만에서 띄운 누룩, 자기 누룩 갖고 자기 방문주를 만들었을 때 그 술맛이 좋으면은 그게 최고가 되지는 거죠. 똑같은 지금 레시피에 나와 있는 방법의 방문주를 잘해갖고는 상품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자기 취향에 맞게끔 술 빚기를 응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빨라요. 지금 이걸 얘기해 드리기에는. 왜?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술 빚기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우리 술 빚는 방법에 밑술 빚는 방법, 덧술 빚는 방법 모든 방법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응용해서 자기 술을 만드시라는 건데 처음에 배울 때는 처음에 실습을 할 때는 기본 레시피에 충실하셔야 돼요. 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빚었던 공부하고 있는 방문주가 뭐 달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덜 달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도 독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지금 이 술맛을 가지고 지금부터 내 입맛에 맞는 술을 만들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냐면 이 방문주 방법에 달든 덜 달든 독하든 상관없어요. 산패하지만 않게끔 술 빚는 방법을 터득을 하시면 돼요. 지금 하실 일은. 쉬어지지 않게끔만 술을 빚고 관리하는 방법을 완전히 터득하고 나면은 자, 덜 달게 빚고 싶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이 방법. 이 방법으로 했었는데 덜 달게 하고 싶으면 이 방법으로 가.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너무 싱거운 것 같아. 너무. 그럼 이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더 응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여기 단계까지. 그러면 밑술을 하든 덧술을 바꾸든 이게 지금 술 빚는 방법으로 존재하는 것이니까 술 빚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이 중에 밑술이 됐든 덧술이 됐든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나한테 맞는 내 술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가서사. 근데 지금부터 이걸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방문주가 어떤 맛인지도 모르고 지금 자기 술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처음부터 내 입맛에 맞는 술 빚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하나의 기준이 되는 술을 잡고 이게 기준으로 보고 여기서 더 달게, 덜 달게, 독하게, 좀 싱겁게, 담백하게, 단맛 빠진 드라이한 술로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처음부터 완벽한 술을 만들려고 하면은 술 빚기 지쳐요. 술 빚는 방법을 터득하기 전에 지쳐버린단 말이죠. 왜? 자꾸 방법을 왔다 갔다 하면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인지를 모르게 되지니까. 그래서 기본기에 충실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방법을 일러주면서 걱정이 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이 방법 해놓고 이제 부재료 이용하는 방법, 부재료법 다음 시간에 부재료법이죠. 이거 하면 이제 송순 넣고도 술 빚고 싶고 설립 넣고도 술 빚고 싶고 진달래 넣어서 술 빚고 싶고 여러 가지 거 막 동원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막 잠자리에서도 술 빚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되죠. 나중에 빠지면은. 근데 나중에 이걸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술만 빚고 앉아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안 되니까 힘들어 하셔요. 근데 부재료 하는 방법은 응용하는 방법에서 일러드리되 가장 오랫동안 마시는 술이 어떤 술이냐면 아무것도 안 들어간 술이에요. 부재료 들어간 술은 어떤 술이라도 오래 두고 마실 수 있는 술이 못 된다면 호기심에 한두 번, 계절 바뀌면 한두 번씩 먹고 호기심은 생기지만은 두고두고 오래 마실 수 있는 술은 못 되는 거예요. 그 답을 다른 나라 술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사케에 못 들어가요. 와인에 못 들어가요. 위스키에. 다 한 가지 주 재료밖에 안 들어가요. 세계화된 술들은 다. 유독 우리나라만 술에 무슨 놈 부재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상표 보세요. 부재료 안 들어간 술 거의 찾기 힘들 정도예요. 응? 여러분 식사 패턴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매 끼 먹는 밥이 맨밥이잖아요. 응? 왜 맨밥을 드셔요? 영양밥, 오곡밥 여러 가지 밥이 있는데 그걸 매일 건강 생각하시면 그걸 매일 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맨밥을 드시냐고. 그 밥을 오래 못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밥이라야 지속적으로 오래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술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부재료나 이런 술 빚기는 참고로 알고 계시되 지금 술 빚을 때 노력해야 될 것은 단일 재료만 갖고 빚는 술, 뭐 부이주가 됐든 방문주가 됐든 앞으로 송순주가 됐든 어떤 술이 됐든 한 가지만 자기 성격에 맞는 술 한 가지만 가지고 줄창 반복해서 완벽하게 술 빚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가장 빨리 배우는 것이고 술을 잘 빚는 방법이라는 거죠. 응? 이해하셨죠?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그럼 선생님 고두밥하고 지금 그 양만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술 빚을 때 물을 넣는 비율도 있을까요? 비율은 없어요. 정해진 게 없단 말이죠. 내가 넣고 싶으면 이렇게 저 방법으로는 이제 방문주에도 물이 들어가는 술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비율이 덧술에서 물이 얼마다 이것은 없어요. 주방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방법에서 술이 너무 진하고 양이 적게 나오니까 술 빚는 것도 덜 힘들고 양도 많이 뽑을 방법으로 물을 임의적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안 넣은 술에서 답은 찾아야 되죠. 빚어놓고 보니까 너무 단맛이 많다. 그럼 단맛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물을 추가하는데 그 양은 자기가 조절해야 되는 거죠. 어? 예. 네. 그럼 그러니까- 미술에서 선생님 지금 방문주 보면 네. 집에 지금 5대라고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양도 그러면 일정하지 않다는 말씀인 거죠. 제가 그러니까 각자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물량은. 그렇죠. 미술에 들어간 물량도 이를테면 그러니까 지금 교재에 있는 주방문대로 한번 빚어보세요. 빚어보고 이 방법으로 빚은 술이 내 입맛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본도 무시를 해버리고 내 미대로 이미 적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기준은 잡아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그 방문주는 진도지방 천석군 집안에서 수백 년 동안 대물림에서 내려온 레시피예요. 비율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부하면서 수백 년 동안 대물림에서 해왔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처음에는 한 대 넣어보고 두 대 넣어보고 5대 넣어보고 했을 거라고 해서 이 비율이 가장 자기 집이 자기가 했던 경험으로 술맛이 좋으니까 그 집에 술 빚는 방법이 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그 술보다 더 좋은 술을 빚기는 힘들어요. 근데 술 빚기가 힘드니까 좀 더 편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들이 파생적으로 생긴 거란 뜻이에요. 더 적게 빚으려면 어떻게 해요? 더 적게 빚으려면 쌀양을 그 지금 5배로 돼 있으면 10배로 늘려가야 맞죠. 더 좋은 술을 하려면은. 그렇죠? 그럼 더 좋은 술은. 그런데 술은 더 힘들단 말이에요. 양은 더 적게 나와지고 쌀 들어간 것에 비하면은. 그렇죠? 다른 질문이요. 없으시면은 고두밥 뒤집어 주시고 밑술 꺼내 오시고 예? 밑술 꺼내 오서 밑술 상태 보고 밑술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술빚기를 끝내고 누룩을 해야 될지 중간에 해야 될지 저 고두밥 식어가는 거 봐가면서 누룩 검사하고 개인적으로 술 빚어 오신 분들은 또 검사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부위를 잡아줘. 앙금 때문에 찌꺼기가요. 한쪽에 다 깔아놓고 하면 한쪽에만 다 몰려버려요. 물 9리터 했는데 이렇게 하고 예, 됐습니다. 가라앉으면 뻑뻑해지니까. 아니 그거 쪼그라요. 그거는 상관없어. 한 번에 집에 가서 한 번에 할 거예요. 아이고 뭐더니 밥이 더 힘이 들 것 같아요. 아, 발굴나나? 여기다가 저 나도 마세요. 누룩 그 마른 상태로 들어가면 곰팡이 펴버려요. 설거지는
상하를 입혀하고 자리 잡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하셔야 돼.